자, 오늘 분석 시간에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오늘 50%까지 급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그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 전화 연결해서 자, 시장 영향 앞으로 그다음에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뭐 시장이 좀 차갑습니다. 네. 네, 뭐 이런 그 변동성 장세가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다시 이제 구체화됐습니다. 이에 따라 또 시장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? 예,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알고 있었던 정책적 그 선택이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었는데 이제 뉴스에 또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. 그동안에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다우지수가 1800에서 11500, 또 우리도 1750에서 1870까지 큰 폭 상승을 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하락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미국 금융회사 쪽의 신용등급 하락 얘기 또 나왔고요. 또 이 정책적인 효과가 금융주 쪽으로 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 낙폭 심화됐었고요. 또 우리 시장 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. 어제까지 상승을 많이 했죠. 그래서 1870포인트 이 상승 박스권을 좀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단기 상승 추세 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. 다시 또 좀 지리한 박스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제 시장이 모멘텀 찾기에 분주한데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, 그러면? 예, 물론 이제 유로존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라고 보면은 이 FOMC 회의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강한 재료를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. 네.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. 어제 중국 경기 선행지수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7월 수치가 나왔죠. 8월 수치는 이제 다음 주에 중국 통계국에서 나올 텐데요. 다음 주에 또 우리 경기 선행지수도 나오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 수치가 또 얼마나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? 물론 개선폭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이 나빠지지 않는 예상보다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살펴봐야 될 테고요. 중국 경기가 우리가 다 알듯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제 그 오후에 한번 경험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이야 뭐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약간 좀 시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수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3분기 기업 실적 뭐 기대할 만한가요? 어떻습니까? 좀 간략히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. 예, 3분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IT의 반전 포인트 좀 찾아왔었는데요. 그게 네. 1분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. 그게 아마도 3분기까지도 돌아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이번에 우리가 상승 때 한번 경험을 했듯이 이 IT 쪽이 살아나면은 좀 시장이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실적 시즌에 맞아서 또 IT 업종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 좋은 수치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구심점이 또 없어진다. 이 측면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라고 해서 차화정 쪽이 기대만큼 또 주가 탄력성을 찾을 수 있을까만큼의 실적이 나올까 이렇게 또 구본다면은 주가의 탄력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란 점에서 네. 이번 어닝 시즌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새 지금 워낙 이 관심사가 환율인데 오늘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 1180원 육박했거든요. 거의 네. 근처까지 갔는데 지금 고점 뭐 이렇게 이걸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네. 자, 이 환율 저항선을 좀 어느 정도 일단 뭐 단기 저항선은 다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. 뭐 그냥 심리적으로 1,200원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그 저항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? 이제 우리가 뭐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벗어났기 때문에요. 네. 이제부터는 좀 과거 이벤트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는지 과거 수치를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1,200원 선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게 가능할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전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. 현재 환율 수준이 작년 말에 이 재정부채액이 계속 유로존 쪽에서 나왔었죠.
않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1차적인 상승 수준까지 올라온 레벨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이 1200원 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2010년 5월에도 이 유로전 얘기가 또 불거졌었습니다.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불거져 왔었기 때문에요. 그 당시에 올랐던 수준이 126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로전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환율이기 때문에 과거 수치를 봤을 때 2차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126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1260원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 이 유로전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텐데 굳이 수치로 따져본다면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국채 수익률 5.72%로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. 이 수치가 6% 넘었으면은 우리 시장 쪽으로 악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. 거의 많이 근접을 했죠. 하루에 뭐 한 0.5% 정도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하루 이틀 사이에 이탈리아 수익률, 국채 수익률이 어느 만큼 변동이 되는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런데 그 환율 상승 수혜주들이 오늘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사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러면 논리하고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논리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수출주 쪽에서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. 그 가격 경쟁력도 생길 테고요. 하지만 경기 민감주가 이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승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것이 주가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중요한 것은 수급 측면입니다. 이들 종목들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.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. 최근에 주가 상승이 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4일 동안, 최근 4일 동안 한 1조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이 차익 거래가 앞으로도 좀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뭐 외국인 선물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문제고요.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 해석으로 접근한다 이거보다는 수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는데 왜 환율 수혜주가 안 오르냐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투자가 지금 4천 계약이 나오면서 코스피 차익거래 매도세가 3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결국 수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듯이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결국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. 네. 그럼 지금이 우량주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, 그러면?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만. 길게 보면 이제 8월 이후부터 시장이 이 1680에서 1930 정도 되고요. 박스권이요. 9월 이후는 좀 더 좁아졌죠. 1730에서 1870포인트 정도 되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분할 매수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박스권이 이게 점점 상하단이 좀 좁아지면서요.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방향성 결정은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. 그 단기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이 박스권 하단으로 점점 접근할수록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. 결국 이 1800선 이하로 내려갈 때 한정해서 분할 매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매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면 어제 그제 한 6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. 근데 오늘 팍 빠지니까 벌써 4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요새 개인들이 상당히 저점 매수, 고점 매도를 이 변동성 장세에서 짧게 잘하고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다. 꼭 진실은 아닙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탐험 짧게 합니다.